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다행입니다.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완벽하게 시장을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V자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급한 불이 꺼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악재들, 그런데 그 악재들이 소멸한 것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악재들이 소멸한 게 아니라면, 그런데도 지금은 올랐다, 반등을 했다. 그렇다면 그 악재들은 과연 정말 악재들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교란이었는지,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원자재 수급 문제가 있었죠. 원자재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일단 원자재 가격 자체가 폭등을 합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만 오르는 건 아니었어요. 기타 귀금속부터 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다 급등을 했다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안 좋은 그림들, 최악의 상황의 그림들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생겨요. 원자재 공급 차질이 생겨. 그래서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영향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물건들이 출하가 어렵죠.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많이 팔고 싶지만은 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은 안 좋아질 거고, 이런 상상력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최근 들어서 급락세도 있었고. 자, 어찌됐거나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짝 반등이 있었었죠. 그랬다가 이번 주 다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점부터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급락세가 나오니까는 여기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실 텐데요. 이게 원래 그래요. 급락하던 시장이, 자, 코스닥 급락하던 시장이 반등을 많이 못했는데, 반등 많이 못하고 곧바로 조정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투자자들은 어떤 우려와 그림을 그리냐 하면, 시장의 추세가 붕괴될 거라는 우려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개장했을 때만 해도 상당한 공포감이 있었었죠. 그렇지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큰 낙폭의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을 지금 좀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더딘데, 코스닥에 비해서는 반등 폭이 덜 회복을 한 거죠. 이거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종목 상승 폭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많이 못 올라줬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시원하게 올라주진 못했고 오늘도 올라가다가 좀 밀렸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코스피에는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이런 영향이 있었고, 자 바로 우리가 넘어서 볼 거는 환율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사흘간 안정을 보인과 동시에 환율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은 미국의 채권금리였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금리, 다시 이걸 돌려 얘기한다면 미국의 달러와 같이, 미국의 달러 값 자체가, 달러 값 자체가 계속 높아지던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불리했던 거고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리스크 자산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 기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는 달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던 건데 사흘간 환율도 크게 안정을 찾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전체 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장 동향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할 점이 있어요. 분명히 공부할 점이 공부하기 매우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배울 점이 참 많다. 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폭등,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 단순히 수요 공급 문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수급 논리가 있겠고요.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계속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금융시장하고 연계돼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의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풍부하다 보니까는 이런 원자재의 금융 투자도 늘어나게 되면 그쪽에 있어서는 또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시적인 어떤 이슈들이 발생해서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미국에서 묶어두고 있던 원유를 풀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라도 나온다면 또 급락 원자재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로 원자재 가격들은 변동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추세라는 거죠.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느냐, 어찌 되었거나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단순히 공급 차질은 일시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왜 이게 중요한 대목이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상상을 하던 시나리오들이 나오던 거, 공장에서 전력이 부족을 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고 아이폰 자체도 부품이 또 모자라다 보니까 악순환이죠. 공장이 안 돌아가, 부품도 모자라, 그러면 아이폰도 출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공급 차질이 있다는 거죠.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공급 차질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업 이익이 악화될 거다라는 상상력이죠. 지금이 근데 몇 년도인가요? 2021년도 오늘 10월 1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20년 전에 해야 되는 발상입니다. 중요한 건 수요가 없으면은 문제지, 수요가 있으면은 기업 실적에 문제될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20년 전처럼 무역의 그런 어떤 체계화된 질서들 자체가 좀 안 좋았을 때, 안 잡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산업 생산이 최종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수준의 공급 차질로 인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에서의 공급 차질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 그런 논리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체 공급망도 여전히 뭐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이미 많이 발전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요만 존재를 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만들어서 언젠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시적으로 생산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기를 지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런 논리는 진짜 무슨 20년, 30년 전에나 가능했던 문제들이고요. 지금처럼 이런 옛날 20, 30년 전에 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던 루트들과 지금 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의 속도는 워낙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과도한 우려들이 많이 존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종목을 보다가 한 종목인데 두산중공업 2007년도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07년도, 2006년, 7년 이 당시 혹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나요? 이때 폭발적인 상승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지금처럼 이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오일머니도 역시 역할을 했었었고, 유동성이 상당히 풍족하던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었고, 수요가 계속해서 제품 재화에 대한 수요가 넘쳐났었고요. 물동량이 지금처럼 선박이 없어서 걱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주가 들어옵니다. 선박 수주부터 해서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수주들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는 유동성 장세예요.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건 유동성 장세의 힘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랐던 거고,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가 넘고, 코스피도 월봉인데요.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던 건 1차 유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업적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서의 과도기적, 그런 과도기적 양상이 교과서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원자재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적 업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요, 공급이 계속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가격들이 다 올라가죠. 가격들은 다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볼륨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하는 실적들이
상상을 뛰어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산중공업은 1 내지만 OCI부터 STX며 중공업 조선주들 대우조선해양이며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버블이 아닙니다. 실적 장세가 만들어냈던 버블이거든요. PBR 8배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그렇게 뭐 매 분기 계속 사상 최대 실적과 수주 실적을 내어놓으니까 계속 투기적인 수급이 거기 붙는 거예요. PBR 8배, PR 뭐 100배, 200배 이런 버블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가? 실적이. 제가 계속 실적 장세 얘기했던 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가도기적 단계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최근 시장의 조정을 만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경기가 좋을 조짐이 없어요. 경기가 악화될 조짐이에요. 그러면 원자재가 왜 딸려요? 원자재 어디서도 다 안 타이트하지. 다 널널하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수요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시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요가 타이트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폭발적인 수요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폭발하기 전에 바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은 진짜 아주 큰 장세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중요합니다. 정말 집중하셔야지 되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이미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면은 주가는 한참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오히려 실적 하향하는 실적 전망 목표 주가 하향하는 보고서들을 내놔요. 자, 그 보고서들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미 그동안 하락했던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입니다. 그게 선행이냐 후행이냐를 따지면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삼성전자 보고서는 후행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금 폭발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랐던 작년 이맘때 보고서들 보세요. 피크를 찍을 때 맨 매수 보고서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증권사 보고서들이 후행이라면 누군가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집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죠? 지금 삼성전자를 이거 미치겠어. 시장 오르는데 얘는 죽어도 안 올라. 이제 포기해야지. 손 털자. 다른 걸로 옮겨 타자. 옮겨 타는 순간 다른 건 안 가고 얘만 갑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특징이에요. 삼성전자 이제 뭐 조정 보이면 사야지. 요맘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맘때 조정 보이면 사야지 하는데 그렇다 할 조정이 없었어요. 그렇다 할 조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확 튀어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게 8만원대죠. 그때가 8만원대죠. 이제 진짜 10만 전자, 12만원 전자가 되는구나 하고 들어간 게 8만원대라고. 물렸죠. 물렸어요.
뭐 근데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지루해.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다 가기 시작해. 바꿔 탔어요.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쭉쭉쭉쭉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는 안 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시장이 이미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출발점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드린 거고요. 이제 순환매가 돌겠죠. 그래서 한번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꼼꼼히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뭐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소형주 쪽으로 당장 상승폭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 유의 종목들로 가야지 되는지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인데, 자, 일단 뭐 H&M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또 조선주 또 주가가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젠 다시 좀 한번 돌려줄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이런 조선주들도 한번 잘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도 최근에 분위기들을 보면은 뭔가 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냄새들이 뭔가 단기적인 수급이 주가를 잠깐 뭐 크진 않지만 그렇게 길진 않지만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실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실적이 막 뛰는 종목들의 주가를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최근에 나오는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 원전 수요에 대한, 또 다시 원전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두산중공업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올랐다는 부담이 있지만, 다음 주 월화 정도 때려 맞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당장에 좀 크게 이슈가 있어서 원전주가 부각이 되었다면 이번에 조정을 보이면 그 이후에는 약간 좀 펀더멘탈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상승세의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실적까지도 좋은 주가만 보면은 좀 너무 올라서 다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정도의 종목들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가
7천억, 매출이 9천억, 1조 2천, 내년 1조 7천까지 바라봅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의 버블을 일으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을 하자고요. 주가 수준보다도. 그렇게 해서 가는 종목들은 더 가기 마련이니까요. 계속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새로운 패턴의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